자, 오늘은 신미일주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미. 신금이 미토 위에 앉았네요. 그죠? 이 신금이라는 것은 단단하고 고정된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예리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미시라는 것은 정오 지나가지고 바로 1시에서 한 3시 그 사이에 지글지글 끓는 그런 뜨거움이잖아요. 그죠? 뜨거움. 마치 우리가 철도역에 가면 철도 밑에 그 레일이 깔려 있잖아요. 그 레일이 열기에 의해서 막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라는 것은 양의 기운이 마지막까지 폭발하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오미, 여름의 기운의 마무리 단계요. 또 해묘미, 목의 기운의 묘지 자리,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 미토라는 것은 목과 하, 인묘진 사오미의 마무리 단계, 바로 양의 단계죠. 양의 기운, 그죠? 이 기운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이제 신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금. 신금으로 간다는 것은 엄의 기운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양의 기운을 마무리하고 이제 엄의 기운으로 넘기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미토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미토라는 게 굉장히 바쁘겠죠. 할 일이 많겠죠. 뭔가 복잡 다양한 미묘한 그런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도 미토입니다. 미토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정, 얼, 기. 자, 정화는 편관이에요. 편관. 얼목은 편재. 기토는 편인. 자, 편재가 편관을 생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재생살로 생해주고 있죠. 그리고 편재가 편인을 재극인하고 있네요. 그리고 편관이 편인을 생해주고 있어요. 다 편. 흉신들만 그뜩그뜩하죠. 이것만 봐도 신미일주가 어떠한 마음, 어떤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작게는 엿볼 수가 있겠죠. 그죠? 먼저 편재가 편관을 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생관 한다는 것은 바로 정관을 의미하죠. 이것은 뭐냐면 재생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편관은 나에게 언제라도 들이닥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을 얘기해요. 위험. 그리고 어려움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살. 살기라는 것은 뾰족뾰족한 칼날 같은 걸로 언제라도 나를 찌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 편재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큰 돌을 만지려고 열심히 벌려가지고 큰 벌리는 속에서 막바지에 가서는 꼭 일이 터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한 욕심으로 버리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도리어 나한테 큰 손해가 올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함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편재가 편인을 재극인해 준다는 것은 이 편재는 즐거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편재 자체가 역마의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라도 움직이고 뭐라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고 굉장히 스케일도 좀 그런 면이 크죠. 그 기운으로 편인의 외로움, 편인이라는 것은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내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다, 민감하다. 우리가 직감력 좋다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이렇게 외롭고 뭔가 내 속으로 남과 다르게 내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이런 즐거움으로, 편재의 즐거움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편재가 편인을 재극인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편관이 편인을 관인 상생해주고 있죠. 근데 정관으로 생해주는 것이 아니라 편인으로 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면모일까요? 이렇게 주변에서 일거리라든가 스트레스 받는, 편관은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이런 것들, 또 편관은 일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일복들을
내가 이러한 예민함으로써 좀 완벽하게 소화해내려는 그런 기운이 같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평관과 편인의 삶이란 것은 인생을 정말 처절하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신 이 신미가 우리가 이제 12운송으로 볼 때는 쇠기질에 해당이 돼요. 쇠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중년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기운이잖아요. 우리가 50대 중반이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너그럽고 관용적이고 겸손해지고 뭔가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대처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속에서는 이런 복잡 다양하고 외롭고 어렵고 험난한 이런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점잖은 척, 모든 것을 수용하는 척, 이런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좀 차분한 편이죠, 그죠? 웬만하면 수용하려고 하지만 이 안을 내면으로 들어가면 인생을 정말 복잡 다양하게 이 미의 봄에서 여름의 기운을 넘어가서 가을로 이양시켜주는 이 복잡 다양한 이러한 일들의 기운이 함께 숨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미토라는 것은 아직까지 안일미를 쓰죠, 그죠? 안일미. 아직까지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만미를 뜻하기도 해요. 미식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맛보고 간보고 하는 또 음식을 또 즐기는, 왜냐하면 이 편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어디라도 돌아다니면서 자기 입에 맞는 음식을 즐기고자 하는 좀 식도락의 그런 기운도 가지고 있고, 음식에 있어서는 맛보는 그 혀의 감각이 뭔가 좀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특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만미자가 여름에 이제 과일들이 어때요? 이제 막 맛이 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직 완성품은 아니지만 속으로 이제 맛이 들어서 익어가는 그런 형국을 좀 뜻하기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화를 올리면 음간양인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죠. 이 미라는 것은 미역선도 되기 때문에 어디라도 돌아다니는 역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정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 열기가 폭발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집에 있질 못해요. 그냥 무조건 움직여야 돼. 어디라도. 특히나 편제가 편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사방팔방 외국도 가고 국내도 좋고 차만 있으면 어디라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 사업 성향도 이러한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편관의 기운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제 내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편제가 편인을 제거긴한다는 것은 돈 앞에서는 뭐예요? 뭐라도 씹어 먹는다는 얘기죠. 돈이 된다면 뭐라도 할 수 있는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일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제를 올리면 양이죠, 그죠? 이 미라는 물상이 뭐냐면 번화가예요, 번화가. 우리가 이제 시장 근처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장 근처, 복잡한데 여기라든가 이런 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재물이 있다는 거죠. 이 속에 재물이 지금 이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장 생활이라든가 안 그러면 내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디서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이런 근처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미일주, 우리가 일주라는 것은 중년이잖아요. 중년에 이르르면 이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이게 양의 기운이거든요. 내가 재산을 물려받든지 상속받든지 뭔가 하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지런한 기질이기 때문에 돈은 안 떨어진다.
그렇게 보이죠. 물론 그 돈이 편관 때문에 나가기 바쁘긴 하지만 끊임없이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편인을 한번 올려볼까요? 편인. 김이죠. 또 양인이네요. 그러면 이 편관도 양인이요. 편인도 양인이에요. 언간양인이. 언간양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언간양인이 양간양인 못지않게 굉장히 폭발력을 지니고 있어요. 특히 이 미토라는 것은 갈 때까지 간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그럼 누가 폭발력을 지니고 있어요? 엄마죠, 엄마. 언간양인이면서 토의 기질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종교성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12신살로 볼 때는 이 신금하고 또 임수죠. 임수하고 신금은 무슨 운동을 하느냐 하면 신자진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신자진 운동을 하면 이 미는 어디에 속하냐면 자, 급제 천지죠. 천살에 해당돼요. 천살. 이 천살이라는 것은 참 내가 극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기운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삶이 오롯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그런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천사를 가지고 있고 띠로서 해묘미 띠를 가지면 이 띠가 바로 화개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신미일주에 있어서 이 해묘미 띠를 가진 사람들은 화개살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 수양이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이 신미일주 자체가 수양이 필요한 사주지만 특히나 해묘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 띠를 가진 사람들은 욱하는 기운보다는 수용하고 종교를 통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주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신미일주에 있어서 아까 해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목의 묘지네요. 목의 묘지라는 것은 남녀 모두 어디에 해당돼요? 아버지에 해당되죠? 아버지가 묘지에 앉았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하고 좀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 남명에 있어서는 내 아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해묘미 묘지 자리에 있나요? 그죠? 신금에 있어서 내 아내는 뭐예요? 간목이죠. 간목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묘지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남자 입장에서는 묘지 자리에 있는 정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내하고도 뭔가 알콩달콩한 재미난 삶을 살기가 참 어렵겠다. 왜냐하면 또 지장간에 편제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 하면 이 정제에 향하는 것보다 편제에 향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음에 여유가 있고 돈이 안정이 된다면 편제에게 내 마음이 쏠릴 수가 있겠죠. 바깥에서 이제 그런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제거긴하는 것으로 뭔가 일감을 쫓아서 인생을 부지런히 사는데 그쪽에다 올인하고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좀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명에서 보면 어때요? 관이죠. 양인이면서 편관이에요. 까칠하겠죠. 까칠하면서도 굉장히 바지런하고 이런 역마살을 가지고 어디라도 뭔가 일을 만들어 뛰어다니는 그런 형국이죠. 그죠? 근데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다는 것은 몸이 건조하다는 얘기예요. 여명여씨도 알콩달콩한 그런 삶을 살기는 좀 쉽지가 않다. 한난 조습이 잘 갖추어진다면 또 상황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신미 자체의 마음이 항상 이 편관의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상 살다 보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내 마음 같지 않은
그런 일이 많이 좀 생길 수가 있겠다. 그죠? 신밀주 자체가 굉장히 조율한 기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항상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이 지장간에 정화가 있잖아요. 이 정화라는 것은 항상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 임수를 찾아가겠죠. 한단 조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수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다정다감함 속에서 엄난함, 그러한 즐거움을 찾으러 움직인다. 그런 것이 엿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신금이 임수를 본다는 것은 이 냉동이잖아요. 냉동. 차고 얼게 만들어서 이 신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봄의 씨앗으로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 신미일주들이 임수일간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자, 아까 신미일주는 재물은 항상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재물이 재생산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월급이라든가 사업의 얼마 부분을 이런 건물이나 땅이라든가 부동산 혹은 따박따박 뭔가 저축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아예 없는 돈으로 박아두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목돈이 되고 내 돈이 되는 거지. 있으면 희한하게 언제라도 좀 나갈 일이 자꾸 생겨요. 그죠? 그래서 적당한 금액만큼 부동산에 묻어두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장간에 아까 편인도 있고 편관도 있고 편재도 있고 다 흉신들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좀 삐딱해요. 약간 비판적이고 좀 의심도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신미주가 삶을 제대로 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나만의 편인이란 것은 나만의 전문성이죠. 전문성.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격. 올곧은 나만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자격으로 제격인해서 물질을 만들어 나가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내 인생이 전반적으로 즐거움으로 갈 수 있게끔 내 실력과 내 자격을 갖추는 것이 신미일주가 최선책, 신미일주로서의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미일주는 마음 수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오로지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고 또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이 되면 절대 남을 의심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편향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조금씩 내 마음을 수용한다 생각해서 좀 나를 다스려가는 방편으로 살아가면 신미일주로서는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신미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